289년에 선비가 그 당시에 우문시가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단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개가 강해져서 어떻게 했냐면 모용선비를 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용회가 꼼짝을 못하고 이 둘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단부의 선우인 단걸진, 이 사람이죠. 이 자기의 딸을 누구에게? 모용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이제 결혼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303년에 이 단걸진이 죽자 단무물진이 섰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 5호 16국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5호 16국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진나라입니다. 그 진나라를 우린 보통 뭐라고 하냐? 서진이라고 불러요. 진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데 서진과 동진으로 쪼개지는데 동진은 뭐냐면 남쪽으로 밀린 게 동진이에요. 그런데 이 왜 밀렸느냐? 그것이 5호 때문에였어요. 5호. 5개의 이민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흉노라든가 갈, 저, 선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5개의 오랑캐들, 지네들이 보면 오랑캐죠. 중국인들이 보면 이민족들의 난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이제 세력을 굳힙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요. 몇 개를 만드냐? 16개. 그래서 5호 16국이 되는 거예요. 북쪽이. 그러니까 아수라장이죠. 이때에 이 단시선비의 대의는, 단무물진은 3만가에서 5만가 정도. 그러면 일가가 5명입니다. 그 5, 25, 최대 한 25만 명 정도를 거느린 거죠. 그래서 요소 지역에 거하였다. 그래서 서진, 아까 서진 말씀드렸죠. 그 삼국을 통일한 서진에게 신하를 칭하자 유주자사 왕준이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준한테 이제 좀 예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왕준이 이에게 요소 궁공을 책봉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냐? 영지에 주둔하게 했다. 아까 그 이들의 본거지라 그랬죠? 예, 하북성 천안. 예, 그거를 이제 준 거예요. 그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모용시고, 여기가 우문시고, 여기가 고구려고. 왕주는 어디 있었냐? 여기 베이징에 있었어요. 요게 딱 세력 판도입니다. 요거. 그리고 탁발씨는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죠. 요 지도를 딱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단무물진의 304년에 유주자사 왕진을 따라서 이 성도왕 사마영의 업을 함락하였다. 그리고 이제 310년에 단무물진이 전조, 그러니까 전조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로 쪼개진, 요거네. 요게 이제 후조고, 요게 전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죠? 예. 요게 이제 5호 16국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모용씨가 이제 만든 나라고, 성륵을 비룡산에서 대파하였다. 그러자 서진의 황제로부터 대선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311년 단무물진이 죽자 단질육건이 요소공 대선우, 이제 지혜를 아버지가 받은 거죠. 그걸 그대로 이었다. 그리고 이제 왕준을 쫓아서 이제 유희를 이제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서진이. 예. 그리고 왜냐면 오호들이 막 날뛰니까. 그래서 312년 서진이 왕준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백관을 설치하고 상서령이 돼서 자기가 그러니까 정권을 쥐고서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조가 쳐들어오자 왕준이 급히 이 단질육권과에게 이제 요 형제들이 있어요. 단필제, 단문왕, 단팔파 등을 이끌고 5만으로 이제 성륵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조하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단팔파는 성륵에게 패하여 사로잡히고 이 시체가 늘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단질육권은 나머지를 모아서 퇴각했어요. 그래서 단질육권이 자기 아들인 그 단말파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이 형제의 맹약을 맺고 자기 아들을 구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개로. 이 개가 어디냐면 지금의 베이징 지역입니다. 313년에 이제 여기 유통이라는 자가 범양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 그 전현은 지금의 모용시죠. 모용시에게 이거 틀렸네요. 이건 전년이 아닙니다. 전조죠, 전조. 예, 이거. 그래서 전조에게 이제 가요. 그래서 성능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주자사인 왕준, 아까 이제 그 정권을 장악했던 이것이 그 단질 유권이 한번 얻어 터졌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요. 싸움에 안 나가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 탁발씨 하고 모영씨에게 시켜서 이 단질 유권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영한이 도하, 지금의 이제 노령 지역이죠. 여기 하고 신성, 양락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다 뺏고 돌아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청산이라는 곳이 본거지인데 모영시에 여기다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서진은 멸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잔당 세력이 있습니다. 그 잔당 세력이 누구냐면 경주자사 유건, 그 다음에 유주자사 왕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아까 요겁니다. 여기가 왕준이고 여기가 유곤이에요. 이들 세력 가운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서진의 마지막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4년 전조의 성능이 쳐들어와서 왕준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유한을 유주자사에 새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유한이라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 성능을 배반하고 단씨한테 투항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단필제가 얘가 있었던, 왜냐면 유주니까, 유주 지역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개거든요. 지금 북경 지방입니다. 그 지역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유라는 자도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영지로 달아나 단질 육건에게 기부했던데 지금 계속 투항해 오는 거예요. 전조 그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나머지 수만군은 평주 창여군 모용씨에게로 달아났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성능이 여기 보면은 유연을 아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주자사가 된 단필제가 동생을 보내서 유연을 도왔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석호가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다시 유연이 단문행하게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제 뭐 혼인을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7년 서진의 수도였던 낙양이 흉노족의 유연의 전조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서진이 망하게 되는 연도죠.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이 낭야왕이라고 이 사람이 남쪽으로 달아나서 양자강 이남으로 가서 뭘 세우냐? 동진을 세우거죠. 우리가 한나라도 마찬가지죠. 한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전한이 멸망했다가 이제 왕망에게, 그래서 이제 신나라라는 나라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다시 후한이 쓰는 거죠. 그 광무제가. 그래서 이제 부활한 나라가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서진과 동진이에요. 송나라도 그렇잖아요. 송나라도 북쪽에 쭉 거란한테, 요 나라한테 뺏기고 남쪽으로 달아나서 뭘 세웁니까? 남송을 세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위대하다,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마다 북쪽에 시달리고 그 북쪽에 짓밟히고 뭐 거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금 원명청이라고.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거란, 금, 여진, 명, 요금, 원나라 뭐예요? 몽골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명나라만 겨우 한족이에요. 청나라 또 뭐예요? 만주족이 뭐예요? 여진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금 원명청 그러면 베이징을 다스렸던 나라들이에요. 지금의 수도를 다스렸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뭐 대단하다. 그 대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만리장성도 누가 썼냐? 진시황이 쌌지만 그 진시황의 그거는 저쪽 서쪽 끝에 가야 조금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명나라 때 쌓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북방민족이 그런 거 하나 뭘 뚫냐? 바로 뚫어버릴 수 있어요. 한 군데만 뚫으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북방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318년 여기 보시면은 단질육건이 죽고 이 단섭복진이 섰어요. 아들이 어리니까 이제 숙부가 쓴 거예요. 그래서 단필제가 장래에 오려고 했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예. 이 단질육건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북평에 이르니 이 단섭복진이 막았다. 그래서 단말파가 그 틈에 단섭복진을 습격해서 죽여버리고 스스로 선을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단필제가 어디로 갔냐? 걔로 돌아가요. 베이징 지역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필제가 유주자사 유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나머지 무리가 단말파에게 의지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단말파하고 단필제하고 서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형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319년 대왕, 요건 탁발씨입니다. 탁발씨가 상곡을 공격하려 하자 단필제는 낙릉군으로 달아났다. 이때 고구려, 단, 우문 이 세 개의 세력이 합해서 모용씨를 갖다 공격하기로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모용씨가 이간책을 씁니다. 왜? 우문씨한테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하고 단부가 이거 뭐야? 저기 둘이 손잡은 거 아니야? 그래갖고 철수해버려요. 고구려하고 단부가. 그러니까 우문부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모용씨가 이 우문부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이게 이제 이간책에 속은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20년에 이제 이 단필제가 단말파를 공격해서 이기고 단문왕과 함께 성능에게 뺏긴 유주의 개, 지금의 베이징 지역을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그 다음에 후조의 성능이 이제 여기 쭉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주자사를 갖다가 사로잡아요. 그리고 이제 단문왕을 보내서 성능군을 치고 여기 쭉 후조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파하죠. 그리고 321년에 후조가 유주자사 단필제를 공격하여 단문왕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제 후조에 투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조가 어떻게냐? 유주는 지금의 베이징 지역입니다. 기주, 요 기주, 병주 이쪽은 다 뭐냐면 산서 이쪽이죠. 그 지역을 다 먹게 된 거죠. 이게 후조에게 다 뺏겨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322년에 모형왕이 단말파의 요소군 영지, 얘네들의 본거지죠. 본거지를 쳐들어와서 일천가를 빼앗아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단필제가 이 성륵에게 예를 차리지 않자 이들이 이제 후조가 다 죽여버렸죠. 이들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325년에 단말파가 죽고 누가 쓰냐면 단아가 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아가 쓰면서 도읍을 얼렸냐 영지로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단요라는 자가 백성들이 이제 불만을 빌려서 단아 이 지금 섰던 얘를 죽여버리고 지가 요소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단씨가 매우 강성해서 어떻게 했냐면 서쪽으로는 어양, 동쪽으로는 요수, 그리고 인구는 얼마냐면은 3만여호. 그래서 군사가 4만. 그게 뭐냐면 3만여호라는 거는 곱하기 5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3호 15, 한 15만 명 정도 인구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9년 단요는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유주자사죠. 동생은 뭐냐면 단나는 기주자사. 이렇게 333년에 이제 이 모형외가 그 서장자, 그러니까 형이죠, 형이 형인데 서자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모형한이라는 사람이 단요에게로 투항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저기하고 334년
다녀가 모용회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도하라는 곳을 치나 이기지 못했다. 이 도하는 지금의 금주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투항해 온 게 모용한이니까 이 사람하고 자기 동생 단란을 시켜서 극성의 서쪽에 있는 유성은 지금의 어디냐면 조양입니다. 그래서 조양 지역을 공격해 들어갔다. 335년에는 단부와 우문부가 이제 모용씨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들을 쳐서 사신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335년에는 다녀가 모용씨를 공격하게 했는데 도리어 당하죠. 그래서 이제 다녀가 요 단란을 보내서 지금의 유성의 서쪽 어디냐면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능하 지역입니다. 지금의 대능하 지역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문씨도 협공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의 어디냐면 조양의 동남쪽인 안진 쪽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모용항에게 이제 매복에 걸려서 완전히 대파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지도죠. 여기 보시면 요게 영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씨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여기고 지금 모용씨의 본거지가 이 지역이에요. 이쪽은 이제 우문씨고 요게 유성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지금 조양이죠. 여기 이제 금주. 그리고 요게 이제 미룬산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까 보시면 어양이 여기 있죠. 요게 개예요. 요게 이제 베이징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범양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377년에 모용항이 단씨를 쳐서 을련현 성에다 뒀는데 그 옆에 호성을 쌌어요. 이거 이제 지금 객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해관 바로 이제 동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녀가 이 정예 부대를 보내서 흥국성에 있는 모용준을 습격하였다. 그래서 그 습격했는데 이들에게 격파했다. 그래서 다녀 338년에 다녀가 후조의 유주를 쳤어요. 그러자 이제 후조의 석호와 후조하고 전현이 협공을 해서 이 단씨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단씨의 어양, 상곡, 대군 이게 다 투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녀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룬산으로 도망갔다. 아까 지도를 보시면 여기죠. 여기 상곡, 어양, 대군 요거를 이제 뺏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영지를 치니까 여기가 수도거든요. 일로 달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미룬산.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를 계속 추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다녀가 말을 타고 이제 도망을 가죠. 쭉 갔다가 이제 석호한테 이제 투항을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석호를 후조를 배반하고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전현 모용씨에게로 넘어가요. 그 모용씨가 어떻게 하냐면 이 미룬산에다가 군사를 딱 숨겨두고 여기서 이제 삼장구라는 거 지금 이게 나라의 물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열한데 무열아. 여기서 후조를 쳤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6,7할이었다. 그래서 이제 후조의 그 신하를 이제 잡죠.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시고 다녀가 다시 이제 또 배반을 하려고 그랬어요. 339년에. 그래서 여기 죽여서 그 목을 후조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후조가 쳐들어오죠.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전현은 이 동진한테 사신을 보내서 후조를 치자. 그러니까 협공을 하자 이거죠. 협공을 하자 그러고 전현이 이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고구려를 쳐요. 어디를 치냐면 신성을 칩니다. 이 신성이 요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신성이 지금의 어디냐 무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푸순탄광 그러는데 이 푸순에 보면은 고이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성이에요.
새로운 성이라고는 뜻인데 이건 뭐냐 군사 요충지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구려에서 요동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요동에서 고구려로 그 국내성으로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누가? 전현이 바로 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여기를 쳐들어오자, 이 전현이 쳐들어오니까 화해를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거를 누굴 칩니까? 우문씨를 또 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343년 우문일특기가 죽자, 다녀가 이제 단란을 잡아서, 우문일특기가 다녀의 동생 단란이 있죠. 아까 단란이 섰다 그랬죠? 예. 여기 잡아서 후조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조에서 단란에게 명령을 내려 이들의 영지에 주둔하게 했다. 요거는 이제 아까 하신 거고, 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350년 후조에서 석호가 죽자 연민이 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후조라는 나라가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염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서로 이제 치고 받습니다. 이때 그 투항했던 그 단말파 있죠. 그 후조에 투항했던 단근이 여양을 정건하고 있었는데 요 단란의 동생인 아들인 단감이 요 연주의 진류군을 또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여기 이제 점검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단감이라는 애는 동쪽으로 청주, 지금의 어디냐면 산동입니다. 산동 쪽으로 달아나서 광고를 먹고 자기가 왕이라고 칭해 스스로 제왕이라고. 그래서 이제 351년에 이 단감이 산동 쪽이니까 양자강하고 가깝죠. 그래서 동진에 이제 그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이라는 벼슬을 받게 되는데 352년 후조의 건의장군 단군이 호, 갈, 일반명을 모아서 청하군의 영막을 점거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단근이 있고 단감이 있죠. 단감은 지금 빠져서 어디로 갔어요? 산동으로 갔어요. 근데 단근은 아직은 이쪽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청하군 영막을 점거하고 스스로 조라는 나라를 세워서 지가 황제 노릇을 칭했어요. 그러자 이제 전현의 왕이 모용준이죠. 모용준이 염이 아까 후조의 마지막 이제 갈래죠. 이 염이를 치고 모용패를 보내서 단근을 쳤어요. 이 단근이 지금 아직 남아 있죠. 예, 단근을 치게 했고 도착하니 성을 들어서 항복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후조예요. 이 후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 후조가 이제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현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그런 형상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4년에 여기 전현의 모용부가 이제 이 모욕을 주자 주독이 그를 죽여버리고 남쪽에 있는 단감, 지금의 이제 산농 지역이죠. 어디냐 하면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이제 투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왕이라고 칭했잖아요. 그리고 355년에 전현의 왕 모용준이 이제 쭉 사람을 보내서 단감을 치게 하는 거죠. 지금의 이제 산동 지역을.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단비가 단감한테 이제 충고를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356년에 모용각이 이 전현이죠. 전현의 모용각이 황하를 넘어 광고에 이르러니 여기 이제 쭉 다 이들을 토평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밀어버려 갖고 여기에 보면 제주, 청주는 어디냐면 그 산동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죠. 거기를 다 차지하죠. 모두 평정하고 이들이 끌고 갔던 선비, 호, 갈 이런 3,000호를 끌고서 어디다? 베이징으로 옮겨버렸다. 그리고 이제 357년에 모용준이 단감의 눈에 독을 넣어서 죽이고 그 무리 3,000여 명을 땅에 묻게 하였다. 그리고 그 동생 단사가
동진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단씨가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단씨의 시작이 도하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도하라는 것은 원래 그 영지 옆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동호회족의 선조다.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영지에. 그게 이제 단씨의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우문씨하고 이렇게 그 손을 잡아서 그 모용씨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했던, 그러니까 다 선비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문씨, 단씨, 모용씨 이렇게 이제 다 선비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죠. 탁발씨. 그 나머지 또 뭐 2개 정도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 쪽이기 때문에 그 2가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모용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탁발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용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현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탁발씨는 나중에 북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5호 16국을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완전히 통일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